거리에 비하면 사회생활이 좀 쉽죠? 전지적 문과 시점에서 그래요. 근데 객관적으로 과학 친구 어렵지 않니? 이과 친구들도? 어렵대. 어려운 것 같아. 특히 지구과학 그 친구는 진짜 어려워요. 그냥 이해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야. 전화 봤죠? 1분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당연히 첫 문단에서 우리의 핵심 소재랑 방향성 잡아야 되고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질문은요. 뭔가 약간 소재가 살짝 과학기술 느낌이 나.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뒤에 읽다 보면 명확하게 사회 질문은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기후변화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상이다. 누가 봐도 핵심은 뭐야? 기후변화야. 그지? 그래서 1편을 시작할 때 뭐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던져. 우리 이거 뭐라 그러니? 환기라고 하죠. 환기를 통해서 주제, 핵심 소재를 언급하고 있는 거야. 자,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주목받았던 대표적인 연구가 있대. 그게 바로 뭐야? 영국 정부의 요청으로 진행되어 2006년,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죠? 결과가 발표된 스턴 보고서라는 게 있대. 아, 그럼 이 질문의 1문단 핵심은 뭐야? 기후변화와 관련된 스턴 보고서라는 자료. 그럼 이 보고서의 결과가 되게 중요하겠네. 자, 이 보고서에는 탄소 배출 추세가 유지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있게 될 경제적 손실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있게 될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막는 데 투자하자라는 뜻인 거네요. 그러면은 그쵸? 우리 손해보면 안 되니까 기후변화로 있게 될 경제적 손실과 탄소 배출을 줄일 때의 경제적 손실을 다르게 해석하면, 즉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자면은, 패러프레이징 하자면은 각각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을 취할 때의 경제적 이득과 그러지 않을 때의 경제적 이득이래. 그러니까 우리는요, 경제적 손실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경제적 이득의 관점에서도 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언급하든 그건 다 이 작가, 이 글쓴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손실의 차원과 이득의 차원에서 둘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문단에서 일부러 2번씩이나 언급을 한 거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글의 핵심 주제는 일단은 첫 문단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기후변화입니다. 그쵸? 자, 그럼 방향성은 뭘까? 우리 지금 스턴 보고서의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결과를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 이게 이것보다 더 손실이 크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턴 보고서의 결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에 따른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겠죠. 어디서 손실이 더 크다고 나오는지 이런 계산 과정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 2문단으로 갈게요. 기후변화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 그러니까 기후가 나빠졌을 때, 우리가 기후변화를 예방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인 거야. 그래서 물 자원, 식량 생산, 건강, 환경 등으로 구분된 분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측정될 때, 그러니까 물, 식량, 건강, 환경 분야에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예방하지 않으면 분명히 손실이 생길 거라는 거야. 이러한 의미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 이런 손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스턴 보고서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했대. 심지어 장기간도 아니야. 영원이야. 영구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자, 반면 채용이나 그럼 이제 뭐야? 영원히 발생하지 않는 단기적 손실에 대해 얘기해야지. 당연히 뭐겠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을 하고서 생기는 경제적 손실 같은 거죠. 그거는 비교적 단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지. 그죠? 자,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기술의 채택이나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른 비용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비용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지금 비용을 투자하자는 거잖아. 장기적인 손실을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이렇게 발생 기간이 서로 다른 값들을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인이라는 방법을 쓸 때 3문단부터 간 거야. 이제 진짜 어려운 내용 나오는 거야. 솔직히 2문단까지는 이해하기 쉬워. 근데 3문단부터 갑자기 뭐가 나와? 수학 계산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핵심이 뭐야?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과정을 동등하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할인이라는 계산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할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할인은 미래의 값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거래. 그러니까 미래의 이 가격이면은 현재 기준으로 얼마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역시나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뭘 줘요? 예시를 줘요. 예컨대 세모치입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 이런 말이 나오면 안심하세요. 가령 이런 말 나오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개념 이해 못할 거라 생각하고 예시를 주는 거니까. 자, 현재 이자 연이자율이 1%야. 그러면은 10,000원을 빌려주면 되면은 1%니까 1,100원을 받겠지. 10,000 곱하기 100분의 1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자 100원 붙어가지고 원금 더하기 이자에서 1,100원 되는 거 알겠죠? 내년에 발생한 1,100원은 뭐야? 현재 10,000원이래. 왜? 내가 지금 10,000원을 빌려주고 미래 1년 뒤에 1,100원을 받는다는 거는 지금 내가 빌려준 10,000원의 값이 1년 뒤에는 1,100원의 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이자를 줘서 받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장난하겠다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이때 현재의 값이 미래에 얼마나 커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자율이라는 거는 미래의 값이 현재에 얼마나 작게 평가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할인율이 되는데, 즉 이자율이 뭐라는 거야? 미래의 할인율이라는 거네. 즉 이자율과 할인율이 같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1%는 뭐예요? 미래 기준에서 할인율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할인은 미래의 각 시점에 발생한 값에 1보다 작은 수인 할인 요소를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대. 벌써부터 머리 아프고 전에 읽으셔야 돼요. 할인 요소는 미리 정해져 있는 수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문제를 풀 때 할인 요소를 찾으러 지문으로 올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보기에 나와 있을 거니까. 공식에 의해 계산된 0에서 1 사이의 수치, 즉 0점 몇이라는 소리네. 미래에 대한 가정에 영향을 받는데, 즉 미래에 대한 가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0부터 1 사이의 숫자로 확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가정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두 가지가 중요하대요. 들어오세요. 140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는 특정 시점의 할인율 그리고 고려하는 기간의 길이, 즉 뭐가 제일 중요하다? 특정 시점의 할인율과 고려하는 기간의 길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뭐가 결정돼? 미래에 대한 가정이 결정돼. 다른 말로 하면은 할인 요소가 결정이 돼. 이건 뭐야? 알겠지? 자, 이들을 어떻게 가정하냐에 따라, 즉 할인율과 기간의 길이를 어떻게 가정하냐에 따라 할인 요소는 다음의 특징을 갖는데, 첫 번째, 특정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는 해당 시점에 할인율이 높을수록 작다. 잘 기억해줘 얘들아. 어차피 너희가 외울 수 없어 이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구나 하는 걸 기억만 해도 알겠지? 그래서 특정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는 해당 시점에 할인율이 높을수록 작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건 특정 시점의 할인율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시점의 할인율이 높으면 요소는 어떻게 돼? 작아진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특정 시점의 할인율이 높아지면 할인 요소는 작아진다는 뜻인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기간의 길이 가야겠네. 두 시점의 할인율이 같아.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더 먼 미래에 대한 할인 요소가 더 작대. 그러니까 기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할인 요소가 더 작아지는 거야. 알겠죠? 자, 세 번째, 모든 시점의 할인율이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해당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멀어질 때 더 빨리 작아진다. 즉 할인율이 높으면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작아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관계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할인 요소를 찾기 위해 미래에 대한 가정을 할 건데 이때 미래에 대한 가정을 결정하는 두 가지는 뭐야? 할인율과 기간의 길이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는 작아져. 두 번째, 기간이 멀어질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 요소가 작아져. 세 번째,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가 기간이 멀어질 때도 빨리 작아진다.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해야 해요. 세 번째는 그 결국에는 기울기의 차이인 거야. 속도의 차이인 거야. 그래서 할인율 그리고 기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끝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길이, 속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울기, 속도의 차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이따가. 자, 미래 시점의 값에 해당 미래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를 곱한 수치를 그 값의 현재 가치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뭐야? 미래값 곱하기 미래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를 곱하는 거야. 그죠? 현재 가치래요. 미래의 같은 시점에 발생한 값에는 같은 할인 요소를 곱한다. 즉, 할인 요소는 같은 시점이면 같은 값이 곱해지는 거야. 알겠지? 시점에 따라서 할인 요소가 달라진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자,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경제적 손실은 각 시점에서 발생할 경제적 손실에 해당 시점의 할인 요소를 모두 곱한 수치를 모두 더해야 돼. 시점마다 다 곱하고 다 더하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 역시나 예시가 나와. 여러분이 못할 줄 알았던 거죠. 자, 예를 들어 여기부터 안심하고 보세요. 1부터 t까지 t개의 시점에 걸칠 거래. 그래서 손실이 v1, v2, vt로 발생한대. 그리고 할인율에 대한 가정에 따라 할인 요소가 d1, d2, dt 이렇게 된대. 그러면은 경제적 손실의 현재 가치 어떻게 돼? 다 각각 곱하고 더한 값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v랑 d를 시점마다 다 곱해. 1, 2, 3, 4가 다 더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경제적 손실은 이들을 모두 더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각각 구하고 더하시면 돼. 손실은 지금 현재부터 쭉 이어지는 거라서 더하는 거고요. 그 가치는 시점마다 정해지는 거야. 알겠죠? 잘 따라오고 있죠, 얘들아? 자, 그 다음 이제 한숨 쉬세요. 한숨 돌리시고요. 이제 계산 끝났어. 스턴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이 기후변화를 막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보다 크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요인 하나는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1에 가깝다라는 거는 할인 요소가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할인 요소가 크다는 거지. 알겠죠? 계속 한번 볼게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손실에 미래로 갈수록 빨리 0에 가까워지는 할인 요소를 적용하면은 그 현재 가치의 총합은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할 때보다 크게 작을 거예요. 왜요? 왜죠? 할인 요소는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은 곱하기 하는 값이 클수록 더 빨리 커지고요. 작을수록 더 빨리 작아지잖아. 그치?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자,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들을 평가할 때는 정책에 의한 경제적 비용이 단기에 발생하고 경제적 이득은 장기간에 걸친대. 즉, 내가 투자는 단기에 티가 나. 그런데 효과는 장기간 동안 발생한다는 거야. 따라서 이러한 정책 평가에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하면 경제적 이득이 크게 산정된대. 자, 얘들아, 앞에 거 이해 못했어도 돼. 여기서 정리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 경제적 이득이 크게 산정돼. 이게 결론인 거야. 앞에 거 이해 못해도 괜찮아. 한 번 더 정리해 주니까. 그래서 할인 요소가 커질수록 경제적 이득은 크게 산정된다는 거야. 이 때문에 적절한 할인 요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과대평가하면 안 되니까 할인 요소로 어떤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널리 알려진 이론들이 있대. 그럼 또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지. 우리가 스턴 보고서를 개편한 학자들은 스턴 보고서에서 사용한 할인 요소가 그런 이론들에서 제시한 수치들보다 크다는 게 문제네.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경제적 이득이 너무 크게 산정돼서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는 뜻이잖아. 위에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제적 활동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논거에서는 이게 그거인 거죠.
알겠죠? 자, 이에 대해, 이해는 뭐예요? 위에 스턴 보고서를 비판하는 학자들의 의견인 거야. 거기에 대해 지지하는 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널리 알려진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매우 불리한 결과를 유도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래. 그러니까 너희의 방법이 틀렸다는 거야. 생태계에 영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유한한 영향을 정책평가위원단의 일반적인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일반적인 이론은 무엇인데 하면은 스턴 보고서를 비판하는 학자의 일반적인 이론인 거야. 이러한 논쟁과 별도로 스턴 보고서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추가되고 그 영향이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집단적 노력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즉 스턴 보고서의 논쟁과 별개로 어쨌든 기후변화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은요 여러분, 스턴 보고서는 그냥 함정이야. 이 지문의 핵심은 계산이죠. 여러분들의 손을 빼놓는 건 계산입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스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이거를 왜 비판하고 이거를 왜 지지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비판과 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할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핵심은 할인의 계산법을 아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지문은요, 기본적으로 스턴 보고서를 기준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턴 보고서의 결과를 지지할 수 있냐 없냐로 갈리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야? 할인율이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2006년이니까 나는 현대입니다. 그쵸? 현대의 스턴 보고서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것,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턴 보고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투자를 안 해서 생기는 기후 비용, 투자를 안 했을 때 생기는, 오늘따라 분필이 자기 맘대로 움직이네요. 투자를 안 했을 때 생기는 환경 문제, 이걸로 인한 비용이요. 어떻다는 거야? 투자를 했을 때 드는 정책 비용보다 크다는 거야. 이게 스턴 보고서의 결론이야. 그러면은 이 결과를 어떻게 책정하냐가 핵심이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 즉 미래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방법이 바로 할인이라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할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할인이라는 방식. 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야? 할인율은 이자이다 라는 거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건 그거죠. 그래서 일단은 할인율은 이자입니다 라는 개념을 알아야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지죠. 우리가 흔히 이자율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할인율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할인이라는 건요, 어떻게 결정이 된다? 할인 요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각 시점에 발생할 값에다가 할인 요소를 곱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미래의 어떤 시점, 미래의 각 시점 곱하기 뭐예요? 할인 요소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할인 요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이때 할인 요소는 뭐예요? 할인 요소는 0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1에 가까울수록 할인 요소는 커지는 거고요. 0에 가까울수록 작아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미래에 대한 가정이야.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미래에 대한 가정을 결정하는 건 뭐냐? 두 가지가 나왔었죠. 할인율과 기간의 길이였지. 이 미래에 대한 가정은 할인율과 기간의 길이였어. 그쵸? 그래서 이 두
두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네를 다 고려했을 때 세 가지의 특징이 나와.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는 작다였죠. 그쵸? 첫 번째,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는 어때요? 작아진다. 즉 0에 가까워진다가 첫 번째 특징이었어.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먼 미래의 할인율이 어떻다? 더 작다라고 얘기했죠. 즉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미래일수록 어떻게 된다? 할인 요소가 작아진다. 위에는 요소죠. 미안해요. 할인 요소가 작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셋째는 뭐예요? 할인율이 높을수록 더 빨리 작아진다. 세 번째는 속도에 대한 얘기래요. 할인율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 알고 있어. 그치 우리가. 근데 이 작아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야. 알겠지? 작아지는 속도도 빨라져. 1번에서 끌어온 거야. 알겠죠? 할인 요소가 작아진다는 건 알아. 1번 때문에. 근데 3번은 뭐예요? 그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시점에서 멀어질 때, 즉 할인율이 높고 기간이 멀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인 요소의 특징을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보통 보기 문제 3점짜리 나오죠.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시점의 값에다가 지금 할인 요소를 곱한 걸 뭐라고 하는데 그 값에 현재 가치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다음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곱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현재 가치라는 값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게 지금 그 다음 문제의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호대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손실을 V라고 하고 할인 요소를 D라고 하면은 현재 가치는 다 곱하는 거, 손실은 다 더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V가 될 거고요. 여기가 D가 되겠지. 이렇게 빨간색 불러줄게요. V가 되고 D가 돼. 그쵸? 그럼 현재 가치는 V 곱하기 D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 추가적으로 뭐예요? 손실. 장기적인 손실, 경제적 손실은 다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리만 잘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보를 기반으로 뭘 평가를 해야 돼? 스턴 보고서의 결과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게 마지막 관문이야. 자, 스턴 보고서에서 이 결론이 나왔던 이유는 뭐예요? 이 결론이 나왔던 이유는 할인 요소가 어땠기 때문에? 할인 요소가 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치? 그럼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예요? 스턴 보고서는 어땠다? 할인 요소가 컸다. 1에 가까웠다고 했으니까 할인 요소가 컸다라는 걸 체크해 주셔야겠지. 알겠죠? 자, 할인 요소가 크다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이 정책의 이익이 커진다는 뜻이잖아. 그쵸? 그래서 경제적 이득이 커지는 거고요. 그렇게 크게 상승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 정책이 채택돼. 그렇기 때문에 스턴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한다. 정책을 해야 한다라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할인 요소와 관련해서 어떻게 돼? 찬반 논쟁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쵸? 여기서 뭐가 나와? 스턴 보고서를 지지하냐 아니면은 비판하냐가 갈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뭐예요? 할인 요소가 너무 크다라는 게 비판의 핵심 요소인 거야. 이걸 비판하는 거야. 그 지지는 뭐예요? 너희 같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론이었던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높은 할인 요금을 선정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다라는 게 지지의 입장. 아무리 그래도 일반적으로 가는 게 낫다는 게 비판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지금 스턴 보고서로 시작해가지고 할인을 다 알려준 다음에 이 결과를 여러분에게 평가하게끔 맡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그냥 수익평가였다면 판단하고 했을 거예요.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정도로 어렵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실 거고요. 쉬었다가 30분부터 과학기술 질문 들어갈게요. 이 질문 어려우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복습하세요.